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챕터 4장에서는 형태학적 영상 처리, 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에 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에서는 용어 그대로 Morphology, 즉 영상 내에 포함되어 있는 오브젝트의 형태를 기반으로 영상을 해석하고 인식하겠다는 것입니다. 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학적 영상 처리, 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에 관련된 기초 이론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Morphological Operation, 즉 형태론적 연산은 물체의 형태학적 구조를 연구하는 분야인 것입니다. 물체의 형태를 기반으로 영상을 해석하고 영상 내의 오브젝트를 인식하고자 하는 영상 처리 기법인 것입니다. 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은 논리 연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 연산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Linear Image Processing이 아니라 비선형, 즉 Non-Linear Image Processing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이너리 이미지인 경우에 흑색과 백색으로 표현되는데 흑색을 오프 상태로 표현하면 백색은 논리적으로 온 상태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상태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흑색을 로지컬 제로로 표현한다면 백색은 논리 1의 상태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에서는 0과 1, 흑색과 백색을 논리 연산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Non-Linear Image Processing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Morphological Image Processing은 바이너리 이미지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바이너리 이미지에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몰폴로지, 즉 물체의 형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보다는 바이너리 이미지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이너리 이미지에 적용하는 경우 바이너리 몰폴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또 그레이스케일 몰폴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에 관해서도 우리가 많은 이론들을 학습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산업체 현장에서는 바이너리 몰폴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이 현재 널리 응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몰폴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는 컨볼루션 처리와 유사한 방법으로 영상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컨볼루션 처리에서는 보통 마스크 패턴 또는 필터, 컨널이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몰폴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는 마스크 패턴이라는 용어 대신에 스트럭처링 엘러먼트, 형태소, 구성소라는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형태학적 영상 처리에서는 마스크 패턴을 슬라이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영상 영역 내에서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를 슬라이딩함으로 인해서 연산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몰폴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사용되는 스트럭처링 엘러먼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루션에서의 마스크 패턴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구성소로서 3x3 스퀘어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3x3 정사각형 형태의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인 것입니다. 여기서 웨이트는 0 또는 1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너리 이미지 몰폴로지컬 프로세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웨이트는 0과 1로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럼버스도 주로 사용되는 스트럭처링 일러먼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일종의 마른 목걸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5x5, 즉 5x5 서클도 역시 몰폴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몰폴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된 기초이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몰폴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은 시트와 미스 연산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 영역이 주어진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가 3x3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는 영상 영역 내에서 슬라이딩 될 것입니다.
마스크 패턴, 즉 다시 말하면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중심점이 영상 영역 내에 위치해 있을 때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1 대응 관계로 서로 마주칠 것입니다. 9개의 영역의 값과 영상 영역 내의 9개의 하소값이 각각 모두 동일한 경우를 히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트할 경우에 중심점에 해당하는 출력 영상의 xi 위치의 값을 히트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1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스는 0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9개의 하소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미스하는 것입니다. 미스인 경우에는 xy점의 값을 0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스를 1로 표현하고 히트를 0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몰포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에서의 기초 개념, 히트와 미스 연산이 항상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트와 미스 연산에 관련된 부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9개의 영역의 값과 영상 영역 내에 서로 1대1 대응 관계가 있는 9개의 하소가 각각 서로 같을 때 and 9개가 모두 같을 때를 히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트한 경우를 0으로 표현하면 그 반대되는 상태 opposite state, 즉 미스하는 상태는 1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트한 경우를 1로 표현하면 미스한 경우는 0으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몰포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사용되는 오퍼레이션,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포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사용되는 연산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최대 4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연산은 엘로전, 또 하나의 연산은 다일레이션, 또 하나의 연산 오프닝, 마지막으로 클로징 연산, 이 4개가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몰포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에서는 이 4개 이외의 연산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은 오브젝트의 크기를 일부 작게 한다는 의미에서 침식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은 팽창, 오브젝트의 크기가 이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프닝과 클로징은 엘로전과 다일레이션 연산을 조합해서 수행하는 연산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기, 닫기 연산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자입니다. 오퍼레이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I를 엘로전 하는데 B라는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로 엘로전 한 것입니다. 영상 I를 스트럭처링 일러먼트 B로 엘로전 하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에 관련된 연산자인 것입니다. 역시 영상 I를 B로 다일레이션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프닝 연산은 엘로전과 다일레이션을 이용하는데 먼저 영상을 스트럭처링 일러먼트 B로 엘로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동일한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로 다일레이션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프닝 연산은 엘로전, 다일레이션 연산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클로징 연산은 역연산인 것입니다. 엘로전을 먼저 했지만 클로징에서는 다일레이션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를 이용해서 영상을 다일레이션 한 결과를 다시 동일한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로 엘로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프닝, 엘로전, 다일레이션, 클로징, 다일레이션, 엘로션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몰포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사용되는 엘로전 연산과 다일레이션 연산을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는 먼저 집합에서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레이션 연산에 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것은 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동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주어진 영상인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W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다는 수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A, B는 영상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하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소들을 트랜스레이션 시킨다는 것입니다. X방향으로 Y방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상 내에 존재하는 하소들이기 때문에 A의 부분 집합이 A, B가 되는 것입니다. A에 2를 더한다는 것은 A라는 X 좌표값을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시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B에 Y를 더한다는 의미는 B를 Y방향으로 이동시킨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영상을 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w는 2,2로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w라는 것은 x, y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w만큼 이동시키겠다. x, y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키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키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영상 내에 존재하는 하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브젝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점이 A, B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x가 2, y가 2이기 때문에 x방향으로 이만큼 밑으로 하나, 둘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시 또 y방향으로 이만큼 하나, 둘 중심점이 이 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가 x방향으로 이만큼, y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x방향, y방향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상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IJ방향, X, Y방향으로 보통 많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트랜스레이션 연산 알아본 것입니다. 영상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들이 W만큼 트랜스레이션 하는 연산,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리플렉션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은 반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플렉션 연산은 거울에서 반사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리플렉션이라는 용어를 쓴 것입니다. 리플렉션 연산 결과를 A 캡으로 하겠습니다. A를 리플렉션 연산한 결과는 A 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A는 영상인 것입니다. X, Y는 영상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하소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소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의 부분 집합이 곧 하소가 되는 것입니다. 리플렉션 연산한 결과는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이러한 연산을 하면 결국은 반사 연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x, y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로 변화시킨다는 물리적 의미는 무엇인가? 물론 반사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영상 내에 오브젝트가 주어진 것입니다. 영상 내의 중심점의 하소의 위치를 0,0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리플렉션 연산에서는 영상의 중심점의 좌표값을 0,0으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소를 대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션 연산에 의해서 이동할 것입니다. 이 하소의 좌표값은 1,1이 되는 것입니다. 1,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이동할 것입니다. 1,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소가 이동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소의 좌표값은 0,2인 것입니다. 0,2는 0, 마이너스 2로 이동할 것입니다. 0, 마이너스 2로 이동할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하소들은 x, y 값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값으로 변환돼서 이동되는 것입니다. 거울에 반사된 모양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리플렉션 연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수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다일레이션과 엘로전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일레이션 연산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은 일명 팽창 연산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을 하면 오브젝트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팽창 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를 B로 다일레이션 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B는 스트럭처링 일러먼트 즉 구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A를 B로 다일레이션 한다는 것은 주어진 영상 A를 X만큼 트랜스레이션 한 결과들을 합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X는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부분 집합으로서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를 구성하는 하소들의 위치값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하소들의 위치값만큼 주어진 영상을 트랜스레이션 한 결과들을 합하면 그것이 곧 다일레이션 연산 결과라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풀어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B로 다일레이션 연산한 결과를 표현한 것입니다. X, Y를 U, V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translation이라는 기호, 이 더하기 표현을 일명 민코브스키 에디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a의 부분 집합이 x, y인 것입니다. 따라서 x, y는 하소의 위치값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의 하소의 위치값입니다. 이러한 주어진 영상 내의 오브젝트 하소의 위치값을 구성소의 하소의 위치값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키면 그것이 곧 다일레이션 연산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산을 일명 민코브스키 에디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영상인 것입니다. 주어진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인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는 회색 부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색 부분의 오브젝트를 주어진 B로 다일레이션 연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하는 과정은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먼저 -1, -1만큼 시프트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트랜스레이션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또 -1, 1만큼 또 이러한 오브젝트를 트랜스레이션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0, 0은 그대로 원래의 위치가 될 것입니다. 또 1, -1만큼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트랜스레이션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 1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 이러한 결과들을 모두 합하면 전체 영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원래의 오브젝트보다 더 팽창된 것입니다. 더 커진 것입니다. 바깥쪽으로 한 하소만큼씩 팽창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연산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일레이션 연산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A가 주어진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엘리먼트 B가 3x3로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A를 스트럭처링 엘리먼트 B로 다일레이션 연산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A를 B로 다일레이션 한다는 것은 A를 -1, -1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다는 것입니다. 트랜스레이션 시킨 결과와 또 A를 -1, 1만큼 즉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에서 주어진 하소의 위치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 결과를 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1, 1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 것을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0, 0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 것, 원래의 위치인 것입니다. 또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1, -1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 것 또 더하게 될 것입니다. 1, 1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 것 모든 것을 더하면 결국은 다일레이션 연산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A를 0, 0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 결과 위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A를 1, 1만큼 시프트 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이 하소에 해당하는 만큼 시프트 시킨 것입니다. 1, 1, 즉 아래로 1, 오른쪽으로 1만큼 시프트 시킨 것입니다. 아래로 1, 오른쪽으로 1만큼 시프트 시킨 것입니다. 또 -1, 1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 것입니다. -1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1, -1, 1이기 때문에 아래로 1만큼, 왼쪽으로 1만큼, 아래로 1만큼, 왼쪽으로 1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1, -1, -1, -1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위쪽으로 1만큼, 왼쪽으로 1만큼, 위쪽으로 1만큼, 왼쪽으로 1만큼 트랜스레이션 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트랜스레이션 시킨 결과들을 모두 합하면 다일레이션 연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오브젝트의 크기가 더 커진 것입니다. 팽창된 것입니다. 한 하소씩 팽창된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글자가 포함된 영상을 다일레이션 연산한 결과인 것입니다. 각각의 글자가 더 굵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하면 오브젝트의 크기가 팽창된다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 과정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일레이션 연산을 하면 물체의 크기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물론 배경은 축소될 것입니다. 물체의 크기가 확장되기 때문에 배경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물체 내부의 홀은 제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홀은 영상 데이터가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브젝트의 크기가 확장되다 보면 영상 영역이 없는 배경 영역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홀의 크기도 줄어들거나 혹은 홀들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구성소보다 작은 틈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틈들이 존재한다면 오브젝트들이 확장되어서 그러한 틈을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틈으로 분리된 경우 그 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물체가 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인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한 결과인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한 결과 이러한 홀들, 오브젝트 하얀 영역이 오브젝트 영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얀 영역이 팽창됨으로 인해서 홀들은 제거된 것입니다. 그 대신 이러한 작은 영역들, 작은 노이즈들은 오히려 더 팽창되면서 커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영상의 오브젝트들, 숫자 영상입니다. 이러한 영상의 오브젝트들은 확장되어서 더 두껍게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서 주어진 영상을 다일레이션 하면 변하게 된 결과를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을 하는 쉬운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이러한 알고리즘에 따라서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중심점을 영상의 하소값이 1인 곳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1인 곳에 위치시킨 후에 구성소와 겹치는 주변 하소값들을 모두 1로 확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중심점을 영상의 하소값이 1인 곳에 위치시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를 슬라이딩 시켜가면서 영상의 하소값이 1인 곳에 위치시킨 후 구성소와 겹치는 주변 하소값들을 모두 1로 확장한 결과들을 다 더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일레이션 연산을 수행하는 과정은 주어진 영상을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에서 주어진 하소의 위치만큼 트랜슬레이션 시킨 결과들을 모두 합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간단한 알고리즘이 있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중심점을 영상의 하소값이 1인 곳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하소값이 1인 이러한 지점에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중심점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위치시킨 후 겹치는 주변 하소값들을 1로 확장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가 주어진 것입니다. 3x3 스퀘어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중심점을 영상의 하소가 1인점에 위치시킬 것입니다. 1인점에 위치시킨 것입니다. 주변 하소값들 1로 확장할 것입니다. 겹치는 모든 영역 1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중심점을 영상의 하소값이 1인점에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주변 하소값들 모두 1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시 다음 하소로 이동시킬 것입니다. 겹치는 부분은 모두 1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소로 이동시킨 다음에 겹치는 부분 모두 1로 처리하면 그 결과는 이러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주어진 오브젝트가 팽창된 결과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다일레이션 연산을 수행하면 프로그램 개발 또는 시스템 구현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로전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침식 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을 수행하면 오브젝트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침식 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결과입니다. A를 B로 엘로전 연산한 결과인 것입니다. W가 곧 A를 B로 엘로전 연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W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식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엘리먼트 B인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엘리먼트를 영상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의 각 하소의 위치로 이동시키는 것, 트랜스레이션 시키는 수학적 표현인 것입니다. 트랜스레이션 시켰는데 그 트랜스레이션 시킨 결과가 A, 영상 내의 오브젝트에 포함되면 그 하소의 위치 W는 엘로전 연산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엘리먼트인 것입니다. 중심점을 영상 내의 오브젝트에 위치시킬 것입니다. 위치시켰을 때 완전히 겹치면, 완전히 포함되면 그 하소의 위치가 곧 엘로전 연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엘리먼트의 중심점을 하소에 갖다 놓겠습니다. 이 부분에 갖다 놨을 때, 위치시켰을 때 완전히 겹치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개의 하소는 원래는 1이었는데 이 영상 내의 오브젝트에서는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로전 연산한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W값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 하소로 이동해도 역시 완전히 겹치는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A의 오브젝트의 스트럭처링 엘리먼트를 이동시켰을 때, 트랜스레이션 시켰을 때 완전히 겹쳐야 되는 것입니다.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엘로전한 결과 W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에 스트럭처링 엘리먼트의 중심점을 위치시키겠습니다. 완전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은 엘로전 연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소의 스트럭처링 엘리먼트의 중심 하소를 이동시켰을 때 겹치지 않는 것입니다. 연산한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데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0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스트럭처링 엘리먼트의 중심점을 갖고 오면 겹치는 것입니다. 완전히 오브젝트 내에 포함되는 W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에로전 연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위치시켰을 때도 역시 겹치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한 결과인 것입니다. 나머지 검은 하소들은 전부 0으로 변할 것입니다. 빨간 점에 해당하는 하소만 엘로전 연산한 결과 1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오브젝트보다 더 크기가 축소된 것입니다. 침식된 것입니다. 따라서 엘로전 연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전 연산 수행 절차를 알아보는 부분인 것입니다. 영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 주어진 것입니다. 1차원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를 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중심점은 0,0인 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0,0인 점을 영상 내의 하소값이 1인 하소에 위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인 하소에 위치시키면 완전히 겹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소값은 엘로전 연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0으로 바뀔 것입니다. 검은 영역이 하소값이 1인 영역인 것입니다. 다시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에 0,0인 점, 중심점을 이 하소에 위치시키면 겹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값도 엘로전 연산한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소에 위치시킨다고 해도 겹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도 엘로전 연산한 결과가 아닌 0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소에 위치시키면 완전히 겹치는 것입니다. 이 하소는 1로 표현될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소에 위치시켰을 때 또 역시 완전히 겹치는 것입니다. 역시 이 하소의 값 1이 되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소에 슬라이딩 시켜서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중심점을 위치시킨 경우 완전히 겹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소값은 엘로전 연산한 결과가 아닌 것입니다. 0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하소만 엘로전 연산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두 개의 하소만 1이 되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한 결과인 것입니다. 원래의 오브젝트보다 더 작아진 것입니다. 원래의 오브젝트를 침식시켜서 만든 결과가 엘로전 연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림을 통해서 엘로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집합론의 측면에서 엘로전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하소 위치값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소 좌표값입니다. 0,0과 0,0,1의 두 개의 하소값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어진 영상의 하소, 1인 하소의 위치를 표현한 것입니다. 0,1, 1,1, 2,1 하소값이 1인 하소의 좌표값입니다. i를 놓겠습니다. i를 x로 엘로전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 엘로전하는 경우 i를 x에서 빼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x의 처음에 원소는 0,0인 것입니다. i에서 0,0을 빼면 0,0이기 때문에 i 그대로인 것입니다. i 그대로의 원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i 주어진 영상에서 구성소의 또 하나의 하소의 위치 좌표값 0,1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i에서 0,1을 뺀다는 물리적 의미는 i-0, -1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0,-1이 되는 것입니다. 영상 내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 -1 왼쪽으로 1만큼 이동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아래로는 상하로는 이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0이기 때문에 트랜스레이션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집합에서 두 개의 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를 뺀다는 것은 트랜스레이션 시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0,1 y 방향에서 1만 빼면 되는 것입니다. y 좌표에서 1만 빼면 이건 0,0으로 바뀔 것입니다. 0,0, 1,0, y에서 1을 빼는 것입니다. 0,0, 1,0, 2,0, 3,0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0,0, 1,0, 2,0, 3,0, 3,1 y쪽에서 1을 빼면 3,3에서 1 빼면 3,2가 되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에서는 이 두 개의 교집합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개의 각각의 교집합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겹치는 원소가 3,1과 3,2인 것입니다. 3,1과 3,1과 3,2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직접 엘로전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집합론을 이용해서 엘로전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 결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로전 연산을 수행하면 오브젝트의 크기는 축소될 것입니다. 경계면에 해당하는 하소들이 모두 침식되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크기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물론 배경은 확대되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물체는 당연히 소멸될 것입니다. 이러한 오브젝트 영역 어떤 하소에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중심점을 갖다 놔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다 0이 되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작은 영역이 겹친 물체의 분리에 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작은 영역,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영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엘로전 연산을 하면 연결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분리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체의 작은 돌기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보다 작은 물체는 제거되기 때문에 역시 오브젝트에 포함된 작은 돌기들은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보다 작기 때문에 제거될 것입니다. 오리지널 영상인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한 결과 영상인 것입니다. 글자의 두께는 굉장히 얇아진 것입니다. 엘로전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검은 홀들의 크기는 커진 것입니다. 하얀 오브젝트 영역이 엘로전 즉 침식됐기 때문에 검은 영역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홀들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보다 작은 이러한 오브젝트들은 전부 없어진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을 수행하는 알고리즘, 구성소 즉 스트럭처링 엘러먼트의 중심점을 영상의 하소값이 1인 곳에 위치시키고 구성소와 모두 일치하면 중심 하소값을 1로 확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성소가 모두 포함되면 1로 확정하는 것이고 구성소가 모두 포함되지 않으면 그 하소는 0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링 엘러먼트 X가 주어진 것입니다. X는 3x3 스트럭처링 엘러먼트인 것입니다. 영상 I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은
바이너리 이미지인 것입니다. 주황색 부분의 하소값들만 1이라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파란색 부분도 모두 1인 경우인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하기 위해서는 스트럭처링 일러먼트 X의 중심점을 영상 내의 하소값이 1인 하소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위치시켰을 때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면 그 하소는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0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소에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중심점을 위치시키면 이러한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를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0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0이 될 것입니다. 0이 될 것입니다. 0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소들도 0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럭처링 엘리먼트의 중심점을 이 부분에다 갖다 놓는다고 해도 전부 포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계면에 있는 하소값들은 전부 0이 될 것입니다. 한꺼풀 침식되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엘리먼트의 중심점을 이러한 하소에 갖다 놨을 때는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소값들은 전부 1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소값, 검정색으로 표현한 이런 하소값들만 남는 것입니다. 엘로전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엘로전한 결과를 분석해보면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영역, 이 영역은 침식돼서 없어진 것입니다. 없어지고 또 이런 나머지 영역에서 경계면 부근에 있는 한 하소들이 전부 침식된 것입니다. 그 안에 부분만 남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 결과를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인풋 이미지를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로 엘로전한 결과인 것입니다. 물론 물체의 크기는 침식돼서 더 작아진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은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침식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연결 부분이 끊어진 것입니다. 또 이런 돌기 부분, 작은 돌기 부분은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꺼풀 깎이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꺼풀 깎이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를 적용한 침식 결과, 엘로전 결과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오브젝트 영역이 침식되기 때문에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큰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홀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는 큰 영역이기 때문에 침식돼서 없어지진 않는데 그 대신 홀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오브젝트 영역이 침식돼서 작아지기 때문에 안의 부분도 침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홀들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역은 외부 경계면 부분에 해당하는 한 하소씩 침식될 것입니다. 크기가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 결과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분석해 본 것입니다. 오프닝과 클로징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연산과 클로징 연산은 다일레이션 연산과 엘로전 연산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연산인 것입니다. 먼저 오프닝 연산의 연산자인 것입니다. 클로징 연산의 연산자인 것입니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프닝 연산이라는 것은 엘로전 연산한 결과를 다시 동일한 구성소, 즉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로 다일레이션한 결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클로징 한다는 것은 같은 구성소로 다일레이션 한 후에 다시 그 결과를 엘로전 하는 연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프닝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연산은 엘로전 결과를 다시 다일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엘로전 과정에서 오브젝트의 크기가 축소될 것입니다. 다시 축소된 오브젝트는 다일레이션 과정에서 원래대로 크기는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엘로전 과정에서 작은 돌기,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오브젝트 영역은 제거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잡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오브젝트들, 즉 포지티브 노이즈는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로전 과정에서 제거되는데 물체의 크기도 축소되는데 다시 다일레이션하면 물체의 크기는 원래대로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이미지를 오프닝 연산한 결과인 것입니다. 글자의 두께 동일한 것입니다. 먼저 엘로전 수행 과정에서 이러한 작은 오브젝트 영역들, 양의 잡음들은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기 때문에 제거될 것입니다. 물론 엘로전 과정에서
이러한 글씨의 두께도 얇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양의 잡음도 제거되고 글씨 두께도 얇아졌지만 다시 다일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양의 잡음은 없어진 채로 그대로 남아있고 얇아진 글씨체는 원래대로 다시 두꺼워진 원래의 두께의 글씨로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양의 잡음, 오브젝트가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보다 작은 양의 잡음만 제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프닝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은 엘로전한 결과를 다시 다일레이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프닝 연산을 수행하면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보다 작은 이미지 디테일들, 즉은 작은 오브젝트들 또는 노이즈들은 엘리미네이트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로전 과정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엘로전 과정에서 이러한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보다 작은 오브젝트들이 제거되고 다시 다일레이션 과정에서 원래의 오브젝트는 원래의 형태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크기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또 오프닝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든다는 것은 경계면을 부드럽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브젝트의 경계면에 작은 돌기가 있는 경우, 즉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돌기가 있는 경우 엘로전 연산에 의해서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꺼풀 깎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꺼풀 다일레이션을 씌우면 오브젝트는 원래의 크기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면을 스무스, 부드럽게 작은 돌기들을 깎아내므로 인해서 오브젝트들을 원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보다 작은 노이즈들은 제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를 분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닝 연산을 이용해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 간단히 살펴본 것입니다. 오프닝 연산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를 x로 오프닝하는 경우입니다. i를 x로 엘로전한 결과를 다시 x로 다일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i를 x로 엘로전한 결과를 다시 x로 다일레이션 하는 것이 오프닝 연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스트럭처링 엘러먼트인 것입니다.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미지를 먼저 엘로전 할 것입니다. 엘로전 하면 경계면 부근의 하소들은 침식돼서 깎여 나갈 것입니다. 물체의 크기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또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영역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소된 영역을 다시 다일레이션 하면 원래의 오브젝트의 크기로 복원될 것입니다. 두 영상의 차이는 원하지 않는 부분, 이러한 부분만 없애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미지 디테일 부분만 엘리미네이트 제거됐다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영역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오프닝 연산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작은 돌기들은 없앨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노이즈로 보면 노이즈를 제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프닝 연산 우리가 알아본 것입니다. 클로징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연산은 다일레이션 연산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엘로전하는 연산인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과정에서 오브젝트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 확장된 오브젝트는 침식 연산, 엘로전 연산에서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과정에서 작은 홀, 즉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보다 작은 홀들은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틈새도 채워질 것입니다. 작은 홀이나 틈새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오브젝트의 크기도 확장될 것입니다. 다시 침식 연산 과정에서 원래대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이미지인 것입니다. 클로징 연산된 이미지인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검은 영역, 홀들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홀들이 채워지면서 이러한 오브젝트의 크기도 확장되었지만 다시 엘로전 과정에서 원래의 크기대로 복원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클로징 연산을 이용하면 작은 홀이나 틈새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네거티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닝 연산에서는
하얀 영역, 즉 오브젝트 영역, 작은 오브젝트 영역을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지티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클로징 연산에서는 홀과 같은 네거티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프닝 연산과 클로징 연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포지티브 엣지와 네거티브 엣지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클로징 연산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연산이라는 것은 다일레이션한 결과를 다시 엘로전 연산하는 것입니다. 클로징 연산을 통해서 작은 오브젝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오브젝트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그룹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오브젝트들이 서로 작은 간격으로 밀집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클로징 연산을 수행하면 다일레이션 연산 과정에서 그 간극들이 채워질 것입니다. 하나의 오브젝트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전체 영상 왜곡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클로징 연산을 수행하면 오브젝트 내에 존재하는 홀들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홀들을 채운다는 효과를 이용해서 또 클로스 오브젝트, 서로 인접한 오브젝트들을 연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작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들을 연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과정에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스몰 브레이크, 작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 연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로징 연산을 이용하면 바운드리, 경계면 부분도 스무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프닝과는 달리 밖으로부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경계면에 움푹 들어간 부분, 이런 움푹 들어가서 파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밖에서 흙으로 채우듯이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과정에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채워지면서 한꺼풀 씌워지는 것입니다. 엘로전 과정에서 한꺼풀 벗기면 이러한 틈들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경계면을 스무스할 수 있다. 즉 경계면에 존재하는 틈들을 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스트럭처링 엘러먼트인 것입니다. 오브젝트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 주어진 영상을 X로 다일레이션한 결과를 다시 동일한 스트럭처링 엘러먼트 X로 엘로전하는 것이 클로징 연산인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오브젝트들을 이러한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로 다일레이션 연산할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에 의해서 이러한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보다 작은 영역은 다 채워질 것입니다. 물론 이 영역은 스트럭처링 엘러먼트의 영역보다 크기 때문에 간격만 좁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일레이션 연산한 결과에서 다시 엘로전을 하면 다시 한꺼풀을 벗기는 것입니다. 벗기면 원래의 오브젝트 크기로 오는 것입니다. 원래의 영상과 클로징 연산한 결과의 차이, 필, 즉 내 작은 갭이 필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채워진 것입니다. 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보다 작은 이러한 갭들, 이러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클로징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우는 과정에서 오브젝트의 크기가 커지지만 다시 엘로전을 수행하면서 원래의 오브젝트 크기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클로징 연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프닝과 클로징 연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과 클로징 연산은 다일레이션과 엘로전 연산을 컴바이닝, 즉 결합하는 것입니다. 매스메티컬 몰폴로지, 즉 수학적 형태론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오퍼레이션을 들라고 한다면 오프닝과 클로징인 것입니다. 오프닝을 이용해서 다양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프닝을 이용하면 컨투어, 윤곽선을 스무스,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윤곽에 존재하는 작은 돌기들을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넬로우 갭, 좁은 갭들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로전 과정에서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보다 작은 그러한 오브젝트들은 제거되기 때문에 넬로우 갭이 인라지 더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역시 아주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보다 작은 오브젝트들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로전 과정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클로징 연산을 이용하면 넬로우 갭, 작은 갭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홀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스몰 브레이크, 아주 작은
간극으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오브젝트들을 연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과정에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프닝과 클로징 연산을 이용해서 다양한 영상 처리를 수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엘로전이나 다일레이션을 이용해서 또 다른 형태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운드리, 즉 컨투어, 윤곽선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내의 오브젝트의 컨투어, 윤곽선 또는 경계면을 다일레이션 또는 엘로전 연산을 이용해서 찾아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면을 찾아내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은 주어진 영상을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로 엘로전한 것입니다. 이러한 엘로전한 결과를 원래의 영상에서 빼면 경계면이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오브젝트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로 엘로전한 결과인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영역 없어진 것입니다. 또 작은 영역 없애고 난 다음에 외곽선 부분 한 픽셀씩, 한 하소씩 축소시킨 것입니다. 침식시킨 것입니다. 더 작아진 오브젝트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로전 연산 결과를 원래의 영상 I에서 빼면 외곽선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로전과 차분 연산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물체의 컨투어나 또는 바운드리, 경계면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적용되는 몰포로지컬 오퍼레이션, 즉 엘로전과 다일레이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적용되는 스트럭처링 일러먼트, 바이너리 이미지와 동일하게 3x3 또는 5x5 스퀘어, 롬버스, 서클 등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적용되는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경우에 웨이트 값은 바이너리 이미지인 경우에 0 또는 1이었지만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 경우에는 0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255에서 0의 범위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두 0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인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엘로전 연산한다는 것은 그러한 이미지 영역 내에서 주어진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를 트랜슬레이션, 즉 슬라이딩 해가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영역 내에서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를 슬라이딩 하면서 영상 데이터의 값에서, 즉 다시 말하면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웨이트 값 0인 것입니다. 빼도 영상 영역에 데이터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하는 영상 영역 내에 3x3인 경우 9개의 데이터 중에서 최소값을 선택하는 것이 엘로전 연산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이 존재하면 스트럭처링 엘러먼트를 슬라이딩 시키면서 영상 내의 특정점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영상 내에 있는 9개의 하소값 중에서 최소값을 찾는 게 엘로전 연산이라는 것입니다. 최소값을 찾으면 영상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검은 영역은 증가하고 백색 영역, 밝은 영역은 오히려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브젝트의 크기는 적어질 것입니다. 바이너리 몰포로지컬 오퍼레이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 결과는 이러한 이미지 영상 내를 주어진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의 중심점을 위치시키면서 슬라이딩하는 것입니다. 특정 위치에 있으면 3x3인 경우 9개의 영상 데이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9개의 영상 데이터 중에서 최대값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맥시멈 값을 취하면 그 결과가 곧 다일레이션 연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은 최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그레이 레벨 값의 최대값을 취하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브젝트 영역이 더 확장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성소 값을 더하거나 뺀 값인데 다일레이션인 경우에는 구성소에서 주어지는 웨이트 값을 더하고 엘로전의 경우에는 구성소에서 주어진 웨이트 값을 빼는 경우이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0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더하고 빼는 것의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영상 내에 존재하는, 즉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에 대응되는 영역의 하소값들 중에서 최소값을 취하는 것,
최대값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몰폴로지에서의 엘로전 연산과 다일레이션 연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CB 기판 영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256 그레이 레벨을 갖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엘로전 연산한 결과입니다. 역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다일레이션 연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명암 침식, 즉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엘로전 연산하면 화면이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그레이 레벨이 최소값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진다는 것은 백색으로 표현되는 오브젝트의 영역이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색의 겹친 물체 분리에 응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브젝트들이 두 개가 서로 얇은 영역으로 겹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스트럭처링 일레먼트보다 적은 영역으로 겹쳐 있다고 한다면 그레이스케일 몰포로지 이미지 프로세싱 연산인 엘로전 연산을 이용해서 제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색의 불규칙 잡음 제거에 응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엘로전을 적용하더라도 그 주변 영역에서 최소의 그레이 레벨 값을 택하기 때문에 적은 오브젝트, 적은 밝은 하얀 밝은 영역의 오브젝트는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다일레이션 연산은 화면이 전체적으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에 해당하는 영역의 하소값들 중에서 그레이 레벨이 최대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밝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브젝트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흑색의 홀을 제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백색이 확장되기 때문에 흑색의 홀을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영역의 홀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영역에 물체로 표현된 부분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흑색의 불규칙 잡음 제거에 응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밝은 영역에 존재하는 적은 어두운 영역의 노이즈들, 어두운 형태로 표현된 노이즈들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도 오프닝 연산과 클로징 연산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너리 이미지와 동일하게 오프닝 연산은 엘로전 연산 후에 다일레이션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클로징 연산은 다일레이션 연산 후에 엘로전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오프닝 연산을 수행했을 경우 그 영상의 결과는 그레이 레벨은 원래대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에서 어두워졌던 영상은 다일레이션 연산에서 다시 밝아지기 때문에 그레이 레벨 값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대로 복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로전 다일레이션 과정에서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물체나 돌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오프닝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작은 오브젝트나 돌기는 일종의 노이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클로징 연산을 수행했을 경우 역시 그레이 레벨은 그대로 복원될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홀이나 네거티브 노이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틈새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PCB 영상인 것입니다. 원래 이 영상을 오프닝 연산한 결과인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자체가 256 그레이 레벨을 갖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 것입니다. 밝기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밝기는 변하지 않고 스트럭처링 일러먼트보다 작은 이러한 오브젝트들이 제거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포지티브 노이즈를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대상으로 해서 클로징 연산을 수행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역시 그레이 레벨 값은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밝기 값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은 영역으로 존재하는 검은 홀들이 채워진 것입니다. 검은 홀들이나 틈새들이 채워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즉 다시 말하면 작은 물체를 제거하고 돌기를 제거하거나 또는 작은 홀이나 틈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오프닝이나 클로징 연산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이너리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몰포로지컬 연산과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대상으로 하는 몰포로지컬 연산 살펴보았습니다. 사용되는 연산은 엘로전, 다일레이션, 오프닝, 클로징 연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몰포로지컬 오퍼레이션은 대부분 그레이 레벨 값을 변화시키는 것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체의 형태와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포로지컬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은 대부분 마이너리 이미지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에 적용하는 것은 거의 응용 분야가 없는 경우인 것입니다. 바이너리 이미지 물체의 형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에서는 산업체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프로세싱 테크닉이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몰포로지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몰포로지컬 오퍼레이션에 관련된 매트랩 인스트럭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포로지컬 오퍼레이션은 크게 4개가 있는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 엘로전 연산, 오프닝 연산, 클로징 연산인 것입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매트랩 명령어는 이미지 다일레이트, 이미지 엘로드, 이미지 오픈, 이미지 클로스인 것입니다. 이러한 4개의 명령을 이용하면 몰포로지컬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몰포로지컬 연산에서 사용되는 인스트럭션들의 사용법에 관해서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미지 다일레이트 명령입니다. 이미지 다일레이트 명령을 이용하면 다일레이션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산 대상이 되는 이미지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연산에 사용되는 컷널도 우리가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장 형태는 이미지 다일레이트 x, y 형태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어진 X 영상을 주어진 Y라는 컷널로 다일레이션 해서 G에 저장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I라는 주어진 영상을 K라는 컷널로 다일레이션 해서 I1에 저장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영상은 보통 하드디스크로부터 이미지 리드 명령을 사용해서 읽어올 것입니다. 컷널은 직접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3x3 컷널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x3 컷널 내부의 각 원소의 웨이트들은 1 또는 0으로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시 원수 명령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3x3 컷널 모든 원소의 값이 웨이트 값이 1이라는 뜻입니다. 원수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러한 문장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엘로드 명령 사용법 동일한 것입니다. 연산 대상이 되는 영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컷널 또한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 문장 형태입니다. I라는 영상을 K라는 컷널로 엘로전에서 I1에 저장하는 방법. 컷널은 원수 명령을 이용하든 직접 웨이트 값을 기록하든 행렬 형태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지 오픈 명령과 이미지 클로즈 명령 사용법인 것입니다. 이미지 오픈 명령은 오프닝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이미지 클로즈 명령은 클로징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사용할 경우에 연산 대상이 되는 이미지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연산에 사용되는 컷널이 설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오픈 명령을 사용할 경우 영상 I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상 I를 K라는 컷널로 오프닝 연산한 결과를 I에 저장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컷널은 once 명령을 이용해서 설정할 수도 있고 행렬 형태의 모든 웨이트 값을 직접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클로즈 명령 마찬가지입니다. I라는 영상을 K라는 컷널로 클로징 연산해서 I에 저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컷널은 once 명령을 이용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행렬의 형태로 각각의 웨이트 값을 0과 1로 직접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엘로전 연산을 수행하는 매트랩 프로그램입니다.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 커맨드 윈도우를 클리어시키는 명령인 것입니다. 클리어 올 역시 워크스페이스를 클리어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을 읽어오는 이미지 리드 명령을 이용해서 입력 영상을 읽어와서 I에 저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엘로전 연산하기 위해서 컷널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컷널은 원수 명령을 이용해서 3x3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i를 주어진 커널로 엘로전 연산한 결과를 i2에 저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미지 show 명령을 이용해서 원래의 영상 i와 엘로전한 영상 i2를 모니터에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이미지 show 명령을 이용하면 타이틀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타이틀의 폰트 타입도 설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행 2열의 형태로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일행 2열의 형태로 원본 영상과 엘로전 연산한 영상을 디스플레이한 것입니다. 다일레이션 연산을 수행하는 매트랩 프로그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CLC와 클리어 all 명령이 포함된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은 입력 영상을 하드디스크에서 이미지 리드 명령을 읽어서 불러오는 것입니다. 영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커널 또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원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3x3 커널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미지 다일레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주어진 영상 i를 설정된 k라는 커널로 다일레이션 연산한 결과를 id에 저장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연산 결과를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일행 2열의 형태로 i 원본 영상과 id 원본 영상을 다일레이션한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원본 영상과 이러한 원본 영상을 다일레이션한 영상을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오프닝 연산을 수행하는 매트랩 프로그램입니다. 클리어 커맨드 윈도우 클리어 올 명령입니다. 이미지를 읽어오는 이미지 리드 명령을 이용해서 첫 번째 영상 i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미지 리드 명령을 이용해서 세포 영상을 읽어서 s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이 2개인 경우입니다. 커널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3x3 스퀘어 커널, 웨이트 값은 모두 1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이미지 i를 k라는 커널로 오프닝 연산해서 5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 s를 k라는 커널로 오프닝 연산해서 c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본 영상 2개와 오프닝 연산한 결과 2개를 디스플레이하는 부분입니다. 4개의 영상이 디스플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행 2열의 형태로 디스플레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디스플레이하는 영상은 원본 영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디스플레이하는 영상은 첫 번째 원본 영상의 열림 연산 결과입니다. 세 번째 영상은 원본 영상, 원본 중에서 두 번째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상은 두 번째 원본 영상을 오프닝 연산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매트랩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입니다. 원본 영상 2개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원본 영상에 해당하는 오프닝 연산 결과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입니다. 2행 2열의 형태로 4개의 영상을 디스플레이한 것입니다. 클로징 연산을 수행하는 매트랩 프로그램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CLC 명령과 클리어 all 명령이 사용된 문장인 것입니다. 이미지를 읽어오는 것입니다. 이미지 리드 명령을 이용해서 입력 영상 읽어서 i2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커널 설정하는 것입니다. 원스 명령을 이용해서 3x3 커널, 모든 웨이트 값은 1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커널을 이용해서 주어진 영상 i2를 클로징 연산한 결과를 다시 C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원본 영상 i2와 클로징 연산한 결과 C를 디스플레이 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형식은 일행 2열 형식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원본 영상 i2를 디스플레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첫 번째 영상을 클로징 연산한 결과 C 영상을 디스플레이 하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앞의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클로징 연산이 포함된 매트랩 프로그램 실행 결과입니다. 원본 영상 디스플레이 된 것입니다. 원본 영상을 클로징 연산한 그 결과 영상 디스플레이 된 것입니다.